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또 발빠른 소식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1%씩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어제였었죠. 뭐 트럼프 일가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 본인들이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XRP 쪽에 관한 호재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대비해서는 XRP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제가 뉴스 브리핑 같이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도젤코인이 오랜만에 또 많이 올라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왜 안 올랐죠? XRP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 반영이 된 거죠. 벌금도 얼마 안 낸다고. 예, 그러던데? 기적의 단어 선반영이죠. 너무 그런가요? 그간 많이 올랐기 지표가 때문에 먼저 반영이 된 건가요? 예, 주가는 항상 선반영 되니까 이제 뭐 우리한테 너무 그렇게 이젠 놀랄만한 사실은 놀랄만한 아닌 어차피 거죠. 합의가 될 줄 알았으니까. 네, 그런 이제 기조 자체 그랬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불장의 주인공이었잖아요, XRP가.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이제 잘 아셨습니까? 저는 안 사니까. 뭐. 네, 저도 뭐 XRP는 안 사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밈코인도 쪽으로도 많이 올랐고 아발란체, 스텔라 같은 결제 코인들도 좀 많이 올랐고 이 결제 코인 오른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또 모든 이제 결제를 이제 전자식으로 하겠다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올랐다라고 이제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아갔던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들도 볼 텐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본부장님이 언급해 주셨었던 XRP 관련한 내용입니다. XRP 관련해서 SEC가 리플에게 제기한 항소를 취하를 했고 그 다음에 리플도 이제 교차 항소를 취하는 것으로 서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스튜어트 알데로티라고 하는 CLO 같은 경우에는 이건 법률 책임자의 약자입니다. 법률 책임자는 X를 통해서 법원이 리플에 부과한 1억 2,500만 달러의 규모의 과징금 중에서 5천만 달러는 SEC가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리플에게 반환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벌금도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소송 그 취하 소식을 이제 본인이 전했을 때부터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벌금도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 리플의 가격은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뭔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리플이 이제 더 오르려면 과연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거냐 이런 또 토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번외로 저희가 오늘 또 이재명 대표 무죄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요게 폴리마켓에 있더라고요.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에 이게 무죄일 것이냐 유죄일 것이냐 요 베팅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발표가 나게 돼서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는 정말 이제 다양한 안건들을 이제 베팅 사이트에 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무죄 확률이 좀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어제 시청자분이 얘기해 줬는데 그 베팅 사이트는 베팅하면서 돈을 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걸어서 이제 베팅을 하는 무죄 확률이 거여서 높으면 돈을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내가 베팅을 한 거가 만약에 무죄에 베팅했으면 내가 돈을 따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유죄에 베팅을 확률이 했으면 높으면 돈을 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또 올라와서 저는 좀 신기해서 지금 그 탄핵 관련해서도 올라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이제 좀 이렇게 번외로 재미로 그냥 들으시라고 그렇게 해주는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 이제 우려 목소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전 CFTC 위원장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CFTC는 그 암호화폐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SEC처럼 적대적인 기관은 아니었고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이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SEC가 되게 강경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CFTC는 SEC처럼 그렇게 강경하진 않았고 이 CFTC라는 기관 자체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현물 ETF가 출시되는데 CFTC의 권한인 게 훨씬 좋았었죠. 근데 이제 전 CFTC 위원장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WLFI랑 오피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랑 관련된 그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이게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책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쳐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본인이 이제 대선 활동 중에 가상자산 그 기업을 이렇게 출범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어떤 코인을 사느냐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로 이제 반영을 많이 하셨고 그 말인즉 트럼프가 사는 코인 요렇게도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따라하시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인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재단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공정할까? 이게 국내였으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이제 재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순수익에 대한 75%에 대한 지분과 지주회사의 60%를 트럼프의 가족들이 이미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피셜 트럼프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대부분 유통량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요거를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크립토 차르로 이제 임명되신 분은 이게 이제 그 직책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관련한 지분 투자를 모두 다 철회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행보가 맞지 않나 싶은데 이제 트럼프는 뭐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상자산에 관한 사업에 직접적으로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비판 목소리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판매를 한다. 그래서 이해상충과 부패 위험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밈코인 역시 그 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의 인식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미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글쎄요, 뭐랄까요? 좀 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자체도 본인이 이제 나는 돈이 많다.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막 이런 발언들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으로서 그냥 이제 신경을 좀 덜 쓰는 그런 시선도 있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거는 이제 블랙록이 운영하는 펀드에 관한 그 포트폴리오를 나타내는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지만 약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더리움에 관한 부정적인 시장의 인식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록이 운영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기가 어렵고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그러면 이제 어떤 코인들이 들어있느냐 요것들도 기관의 시선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어서 참고를 많이들 하시는데 3월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발란체랑 앱토스 그리고 폴리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비율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매집량들도 어느 정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전략들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채굴 난이도 차트인데 채굴 난이도 차트는 사실 그 가격과의 상승률이 굉장히 이제 커플링 되어가는 그런 난이도 차트이거든요. 비트코인 이제 채굴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복잡한 연산을 풀고 비트코인을 얻는 거다 이렇게들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채굴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얘기를 하자면은 블록 하나에 거래 장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거래 장부를 마치고 다음 블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 다음 블록으로 연결해주는 고유한 코드가 있습니다. 서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근데 그 서명이 바로 해시 값이에요. 근데 그 해시 값을 구해야 돼요. 하드를 막 굴려가지고. 근데 그 해시 값을 많이 이제 내가 구한다고 해서 딱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뽑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 컴퓨터를 많이 돌릴수록. 그래서 요 해시 값을 구하게 되면은 그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 하나를 주는 거고 새로운 블록이 형성이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초기에 설정을 했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개인 컴퓨터로도 채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어려워진 게 이제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굴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산업으로 커져 나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알아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굴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또 의미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 반감기다라고 하는 변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더 이제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다, 이런 또 인식이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온체인 지표상 채굴 난이도랑 가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그 방향성이 굉장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채굴 난이도도 되게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만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지표들 보실 때 꼭 참고하는 지표라서 오늘 그 지표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RWA 코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RWA에 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쏠리는 분위기다라고 해요. 최근에 많은 운용사들이 토큰화 미국 국채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시장 규모가 50억 달러를 돌파를 한 상황인데, 이 코인데스크는 RWA XYZ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미국 국채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RWA 코인이 다시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날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을 주도하는 상품은 이제 블랙록과 시큐리티타이즈 합작 상품인 이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운용 규모가 17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체 시장의 34%에 해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 국채를 토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전부 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초기 자본이 들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을 이제 지분 형식으로 좀 쪼개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듯이. 이게 이제 토큰화 상품이고, 우리도 STO라는 법안으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미국 국채의 토큰화 시장이 엄청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전주 대비해서 무려 10%나 그 규모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RWA 코인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더 커질 거냐면은, 미국 국채 시장의 토큰화 그 시장이 왜 커질 거냐면 피델리티가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블랙록과 피델리티, 지금 또 암호화폐 현물 ETF 운용사 중에 가장 큰 기관들이기도 하죠. 그쪽에 이제 토큰화 자산 쪽으로도 다시 참전을 하면서 이제 RWA 코인에 관한 관심들도 조금 더 늘어가지 않을까. 물론 이전에도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시장의 흐름들도 살펴보시고요. 지난주에 피델리티가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인 피델리티 트레저리 디지털 리퀴디티를 출시하기 위해서 SEC에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부문의 부사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고객에게 이제 좀 다양하고 혁신적인 그런 투자 솔루션 제공할 수 있게 돼서 기대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RWA 코인이 한 섹터로서도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토큰화 시장이 이제 활성화된다면 RWA 코인들도 이제 다시금 주목받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들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관련해서 4월 급등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옵션 내재 변동성이 역사적으로 낮은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 이더리움 약세 지표가 가격 급등의 전조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7일물과 30물의 내재 변동성은 50과 45% 수준이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은 수준의 내재 변동성이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닉 포스터 디라이브 창업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이더리움이 지금 저점이다라는 거는 3,000달러대에도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00달러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선도 금리가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낮았고, 그리고 과거에도 선도 금리가 낮을 때 몇 주 안에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4월 급등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다양하게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비트코인 쪽보다는 알트코인 쪽으로의 이야기들을 좀 일부러 준비를 해왔어요. 다양한 내용을 최대한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